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의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올해는 1919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와 관련된 성대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제작을 해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3.1운동과 이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영화 한거가 2월 27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강사인 제가 3.1운동에 대한 사전 배경, 유관순 열사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현대사 특강에서는 문제풀이를 위한 3.1운동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우리 농민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3.1운동 배경 4가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만주의 대한독립선언서, 일본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문,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고종황제 서거. 이 4가지가 3.1운동의 배경이었는데, 여러분 이 4가지를 전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을까요? 특히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민족자결주의,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을 계획한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 4가지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민들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긴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일본 순사와 헌병들에게 모진 억압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토지조사 사업이 정말 끔찍한 사업이었어요. 미신고 토지는 모조리 몰수하면서 지주로 살고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소작농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계약제로 소작 개념을 바꾸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조선인들끼리 소작 경쟁이 벌어지면서 소작료는 계속해서 인상이 되었고, 일본인 지주들이 전국에서 악행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앞둔 시점에 마을을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박씨, 딸이 다 컸구나. 정말 예쁘군요. 당신 딸 정말 예뻐요. 이런 한마디 하고 집에 돌아가죠. 그날 밤 그 집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가족회의를 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금쪽 같은 딸을 일본인 지주 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현실이 바로 일제강점기였어요. 헌병경찰통치라는 이런 단어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일제강점기였고, 이 울분이 폭발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울에서 바로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한거는 유관순 열사의 3.1운동 그 1년 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었을까요?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계몽운동에 헌신하고 있던 유중건의 3남2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병천순대로 유명한 바로 그 지역, 즉 천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인 선교사의 권유로 14살에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 이후에 교사로 재직을 하는 조건, 바로 이 장학생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비는 면제받았고, 그만큼 총명하고 명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께서 조선독립만세를 하지 않았을까로 생각하시는데요. 조선독립만세도 있었고 대한독립만세도 있었어요. 대한제국으로 망했기 때문에 대한독립만세를 함께 외치게 되었죠. 문제는 일제가 강압적으로 이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을 진압하면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됐던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내려와 천안에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을 함께 다니고 있었던 사촌 언니인 유해도와 함께 이 천안 지역의 유지와 유생들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력 3월 1일 정오 사람들과 함께 아우네 장터에 모인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아우네 장터라는 뜻은 두 개의 천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순수한 우리 고유어 지역 지명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일본 순사와 경찰들 그리고 헌병들은 총과 칼을 앞세워 우리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을 비롯한 2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의 시신을 잡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경찰이 그 어머니조차 칼로 찌르는 정말 끔찍한 잔악한 일을 자행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게 되었죠. 이 독립운동을 주동한 사람으로 지목된 유관순 열사는 이 공주교도소로 끌려가면서 모진 고문과 모진 억압을 받으며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때 남은 사진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유관순 열사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실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과 눈이 퉁퉁 부어서 실제 얼굴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사진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3년형 선고가 되었고 마지막 선고 이 재판 당일날 재판장이 유관순 열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독립운동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 충성을 하며 살아가겠느냐. 유관순 열사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대일본 제국이라니.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부르짖은 조선인에 불과하다. 언젠가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내가 대체 죄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꽃다운 18살 소녀가 재판장에서 소리를 질렀고 이것이 3년형을 7년형으로 늘리면서 결국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8호실 5명 정도 갇혀있을 만한 아주 비좁은 공간에 30여 명의 독립운동을 부르짖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두가 아리랑이란 노래를 부르며 다리가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을 해보시면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 복원을 다 해놨습니다. 한 번쯤 방문을 해서 어떤 고문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했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죠.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이 되는 해에도 독립운동을 부르짖게 되었고 이것이 밖으로 퍼지면서 밖에 인파들도 몰리며 함께 독립운동을 외치게 됩니다. 옥중에서도 독립운동을 외쳤던 우리 유관순 열사, 바로 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 영화 항거가 개봉이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의 이 정신과 3.1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3.1운동 100주년,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지만 다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막바지 항상 드리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